건강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보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 자체가 약초 효능 이용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초 그러면 일단 전문가가 왔으니까 좀 새롭고 신기한 것을 많이 이야기해 주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3시간 동안 가장 평이한 걸 이야기할 겁니다. 저도 이제 목포에서 이제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저기 이제 강의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좀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폐에 좋은 게 뭐냐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본 분이 많으세요. 그럼 저는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도라지를 말씀드리거든요. 사람들은 도라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말을 하면 좀 특이하고 괴상한 약재를 좀 기대를 합니다, 은근히. 하다못해 몸이 굉장히 피곤한데 피로 회복에 좋은 무슨 약, 탕이 있습니까? 이제 물어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쌍화탕입니다. 아니, 너무 흔하죠. 그래서 쌍화탕 드세요. 그러면은 그 흔해 빠진 걸. 그래가지고 은근히 기대하는 게 좀 특이하고 있어 보이는 듯한 이름. 예를 들어서 무슨 비료 황제탕 이렇게 말하면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하세요. 그 많은 약재들, 약초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도라지를 우리 조상님들이 선택해서 키웠을까?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가 쓰는 처방이 약 2만 가지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 많은 처방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쌍화탕이라든가 십전대보탕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을 굳이 상품화했을까?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 좋고 흔하기 때문에 괜히 약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한테 이 시간에 좀 어떤 특이한 것을 기대한 것을 좀 금물이고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 중에서 상식선에서 할 것이고 제가 오늘 이제 약 3시간인데요.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초반부까지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상기한 의미에서 할 것이고요. 나머지 후반부에서는 이제 약재들을 소개할 건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약재들인데 제가 오늘 소개할 약재들은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식품으로 사용 가능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약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좋은 약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 다 성질이 더러운 것들입니다. 성질이 더럽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성질이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곤할 때 가장 먼저 대표적인 약이 뭡니까? 인삼이죠. 근데 인삼 여러분들 반찬으로 드신 거 보셨습니까? 그 전에 임금님들도 다른 모든 것을 반찬으로 먹지만 음식으로 드시지만 인삼은 안 드시죠. 한 예로 여기 혹시 금산에서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산이 인삼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인삼 뿌리 가지고 약간 김치를 담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인삼 자체가 좋은 약인 건 분명한데 성질이 제가 더러운 게 좋은 약이라 그랬죠. 인삼은 일단 기가 셉니다. 그래서 아플 때 기가 너무 허약할 때 먹을 때 정말 좋은데 전혀 이상이 없을 때 먹었을 때는 그 약이 아니고 독이 돼버립니다. 반대로. 그래서 인삼을 너무 기운이 세다 보니까 사포닌 성분을 약간 변형시킨 게 바로 홍삼이죠. 홍삼 자체도 근본 성질은 인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삼에 관한 건 나중에 다시 할 것이고요. 근데 인삼밭에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위에다가 검은 차양막을 다 쳐놔버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그 차양막 없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제 한방용어로 동기상구란 말이 있어요. 동기상구. 같은 기는 서로 구한다. 쉽게 말해서 유유상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회사에 가서도 보시면은 꼭 성향이 비슷한 분들끼리 서로 어울리시죠. 그런 식으로 같은 기가 땡겨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산에 불이 났을 때 불이 났는데 바로 앞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문화재가 있다. 당장 불을 꺼야 되는데 문화재가 지금 타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맞불을 놔버리죠. 그러면은 바람 일로 불지만은 그 불이 불 따라 가버리잖아요. 그게 길을 땡기거든요. 요즘 또 습기가 많은 장마철이죠. 장롱에다가 여러분들 물 먹는 하마를 넣어놓으시죠. 근데 우리 살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물 먹는 하마를 그냥 넣는 것보다도 안에다 물을 조금 따라서 넣어놓으면 훨씬 더 잘 습기를 흡수한다 그러죠. 왜? 기가 길을 땡깁니다. 그런 식으로 인삼 자체도 굉장히 기가 세기 때문에 이 차양막이 없잖아요. 가장 센 기를 따라 날아가 버린 게 가장 기가 센 게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 따라 다 그 기운이 날아가 버리고 쭉쟁이만 남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삼 차양막을 해놓고 산에서 키는 나오는 산삼, 천삼은 전부 다 심신, 산골, 계곡에서 나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삼이 기가 세기 때문에 좋은 약이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약이 뭡니까? 속이 냉할 때 먹는 대표적인 약이 뭐죠? 부자죠, 부자. 들어보셨죠? 부자를 잘만 쓰면 가장 명약이라 그러는데, 부자가 옛날에 사약으로 쓸 정도로 이게 굉장히 뜨거운 약입니다. 그래서 몸이 냉하고, 여기 여자분들 계신데, 여름철에도 손발이 차가지고 주무실 때 양발 신고 주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약인데, 그 성질이 뜨겁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뜨거운 성질의 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탈이 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약들은 전부 다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약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좋은 약이라고 저희가 뭐 한방에서 우리 본초에서 배우는 약들이 원래 본초 강복이 나온 것은 몇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초학에서 배운 것만 해도 약 100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쓰는 게 약 25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하나가 다 좋은 약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3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10시간도 여러분들께 약전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겠죠. 다 좋은 약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좋고 안 좋고 어떤 경우에 먹어야 되는가 선별을 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건 아니시잖아요. 이 공무에 관해서는 전문가시지만은 약은 모르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듣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께 이게 무조건 좋다 소개해버리면 그런 분들은 아, 나한테 좋은 것이네 하고 무조건 끓여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불만이 요즘 사회 현상에 이 종편이 생긴 이후로 여러분들 너무 프로그램이 범람하고 있죠. 건강 프로그램이. 뭐 동치미니, 황금알이니, 청기누설이니 뭐 그래가지고 TV에서 한번 좋은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날 전화 최소 10통은 받습니다. 그 약재 좀 구해달라고. 근데 문제는 그 약재가 어느 누구나 먹어도 좋은 그런 약재면 편하게 구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TV에서 이제 여자들한테, TV가 아니고서 이제 유명한 잡지에 유명한 그 한의사분께서 이렇게 써놨어요. 몸이 잘 붓거나 여자분들 중에서 몸이 잘 붓고 스트레스 받고 변비 있는 분들한테 좋은 약이라 해가지고 몇 가지 약재를 해놨는데 여기에 계시는 여자분들 중에서 몸이 아침에 잘 안 붓고 변비 없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자기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써놓은 약재들이 이제 몸이 이제 붓는다는 것은 몸에 습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몸을 싹 훑어내려버리는 장복에서는 전혀 좋을 일이 없는 수분을 쫙쫙 빼버리는 그런 약들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한 환자분께서 오셔가지고 이 유명한 분이 써놨는데 나한테 너무 맞는 약이다. 그래서 이 약을 꼭 좀 구해주라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 약을 구해줄 수는 있는데 드시면은 분명히 굉장히 그분이 신경이 예민하고 굉장히 마른 분이세요. 한 40kg 초반대 키는 한 150, 한 2, 3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마른 분인데 몸이 붓는다고 좋다 그랬으니까 하도 구해달라고 때를 쓰니까 일단 구해준 다음에 제가 드셔보시 이상이 있으면은 빨리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아닐까 다를까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한번 찾아왔어요. 먹으니까 막 속이 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몸이 좀 등치 좀 있고 잘 부어가지고 몸에 수분을 훑어내려버리는 소변으로 수분을 쫙쫙 빼버리는 그런 약들을 소개를 해놨는데 이제 그 써놓은 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봤는데 저 말미에 그런 뉘앙스의 의미를 좀 써놓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건 눈에 안 들어오죠. 단순히 몸에 붓고 변비 있고 좀 그래서 피곤할 때 몸이 축축 처질 때 좋다 하니까 다 나네 그리고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드신 경우가. 그래서 요즘 현재 지금 워낙 TV에서 건강 정보가 범람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지금 시작한 지 1년, 2년 정도 돼 가는데 초창기에 비해서 열풍이 많이 식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지금 초창기 때는 굉장히 적게 봤지만 이제는 그 정보에 대한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있을 겁니다. 하도 중구난방하고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걸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제가 다시 언론으로 와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약재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그 식품으로 사용 가능해도 무방한 그런 약들 위주로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이 봐오시고 뭡니까? 딱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리면은 저거 그 정도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약들을 소개할 거고요. 홍삼은 체질에 관계없이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2010년도 조사인데 건강기능식품의 약 55%가 홍삼 관련 제품이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계신 게 홍삼은 체질에 관계없이 먹어도 안전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일면은 맞지만은 일면은 좀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왜?
홍삼 자체도 결국은 인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굉장히 피곤하고 그랬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거 뭡니까? 특히 애들한테 여러분 애들 공부한다고 피곤하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수험생들한테 막 장복을 시킵니다. 1년이고 막 작게는 반년 1년 내내 장복을 시키는데 애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물 덩어리거든요. 애들 자체가 굉장히 기운이 세죠. 약물이라 그런다. 양기가 충만한 그런 양 덩어리인데 그런 애들한테 계속 기만 주입하면 애가 그렇지 않아도 요새 애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데 더 나대버리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의외로 홍삼 먹고 나서 심장이 떨린다던가 괜히 두근거리고 열뻗치고 그런 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홍삼 자체가 인삼에 비해서는 그런 그 어떤 열적인 그런 효과가 그런 걸 많이 죽여놨지만은 그래도 홍삼의 기본 속성은 인삼이기 때문에 홍삼도 장복에서 좋을 건 없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할 때 잠깐 먹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뭐 체질에 관계없다고 그건 아니고 홍삼도 의외로 뭡니까? 사이드가 많이 난다.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진단은 왜 말씀드리냐면은 하도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 공진단 혹시 들어보신 분들 거의 계시죠? 그래서 굉장히 고가잖아요. 굉장히 고가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딱 공진단 보면은 딱 4가지 약재로 되어 있습니다. 녹용, 당기, 산수유, 사양. 녹용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약하면 일단 녹용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그 전 세계 녹용 소비량 중에 몇 % 정도가 저희 나라에서 소비될 것 같습니까? 대략 한번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거의 80% 정도가 저희 나라에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 보면은 녹용이 들어간 약이 약 1%도 안 됩니다. 녹용 들어간 처방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어떻습니까? 소화제에다도 녹용, 뭐에도 녹용. 그러다 보니까 녹용 아니면은 약같이 생각을 안 합니다. 녹용 자체 좋은 약은 틀림없지만은 이게 굉장히 양기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이 문전이 사양입니다, 사양. 이 사양이 수컷노루의 그 분비물을 모아놓은 낭이거든요. 근데 이게 본초강목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대부분 이조품이라고 단언이 되어 있거든요. 본초강목 600년 전 책입니다. 600년 전에도 대부분 이조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더더구나 이 사이트라 그래요. CIT, 사이트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개인적으로 못 잡게 되어 있고요. 이 사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장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나 가면은. 그래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출입은 절대 안 되고요. 각 제약회사에서 혹시 필요한 양을 식약청에다 의뢰를 하면은 식약청에서 통합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개인 유통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뒤에 표를 보면요. 이게 사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2008년도 기사인데 이렇게 나왔죠. 시중 유통되고 있는 사양의 95% 이상이 가짜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거래되는 사양은 약 330kg인데 정시 수입된 건 15kg밖에 안 됩니다. 평소에 굳이 건강을 잘 관리를 하시면 굳이 이런 약 현혹 드시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양병은 흔한 약들이에요. 다만 이 사양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괜히 그럴싸해 보이고 비싸니까 더 잘 챙겨 먹고 뭐 플라식 효과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게 효과 없는 건 아닌데 평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진단 먹는 대부분 그 이유는 이 수승화강이라 나오죠. 몸을 수승화강하게 하여 그 이유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치가면은 전부 다 그냥 숙취 해소제로만 생각을 하죠. 숙취 해소는 기본이고요.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왔습니까? 관상동맥 질환에 가장 좋은 식품이다 그랬죠. 관상동맥이 바로 심장을 둘러싼 동맥을 뜻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그래서 술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 받고 그랬을 때 심장이 한 번씩 쿡쿡쿡 찌릿찌릿한 느낌이 든다. 그런 분들한테 좋겠죠. 그래서 관상동맥, 즉 심장을 둘러싼 질환에 가장 좋은 식품이고, 그래서 동맥경화성 고혈압일 때 칡, 갈근이라든가 산사라든가 국화를 차로 해서 꾸준히 마시면 효과가 매우 좋다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건 이제 세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갈근은 위의 열을 밝히면서 기를 소통하게 된다. 술 자체가 약간 뜨거운 성질이 있다 보니까 술 먹은 다음 날에는 굉장히 갈증이 많이 나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그때 칡을 마시면은 칡즙 자체가 약간 차가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위의 열을 꺼줍니다. 위의 열을 꺼주다 보니까 갈증을 덜 느끼겠죠. 그래서 숙취에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죠.
술독 제거에는 갈근보다 더 좋은 것이 갈화라고 나오죠. 칡꽃이죠. 칡꽃. 특히 3, 4월 달이라든가 가을철에 보면 굉장히 많죠. 가을에 가보면은. 칡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산에 가다가 보이면 그대로 따세요. 따가지고 이거 씻어서 냉동실에 넣으면 일단 안 됩니다.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버리세요. 일단 물 묻어가지고 얼리면은 변하거든요. 그대로 넣어놨다가요. 술 많이 마신 다음날 이런 잎으로 된 종류 약재들은 좋은 게 끓일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다 정수기 있잖아요. 그럼 뜨거운 물 받아다가 담가만 놓으면 됩니다. 담가만 놓으면 특히 이제 물 마실 때 들어오면 텁텁하고 찝찝하니까 뭐 육수 우러내는 그릇 같은 게 있죠. 특히 차 우러내는 어떤 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담아가지고 10분 정도 담가만 놓으면 됩니다. 이 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칡 자체가 숙취해서 좋지만은 칡꽃은 알코올 중독자한테 쓸 정도로 알코올 분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산에 갔을 때 칡을 보면은 칡꽃을 그대로 채취를 해가지고 그냥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냉동실에 넣어두셨다가 굉장히 전날 과음을 했다. 그럴 때 그 다음날 좀 드시면 되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약입니다. 단삼 자체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인데요. 저희 나라 약이 너무나 보약 위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약이 다 사장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새빨개졌기 때문에 단삼이라고 그러고 또 심혈관을 확장하면서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혈관에 끼인 지질을 녹여주기 때문에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에 가장 좋은 약이다 그랬죠. 이 단삼 자체가요. 우리가 혈관에 끼인 지질이라든가 그 어혈이라고 그러죠. 그런 노폐물, 혈관에 끼인 노폐물 제거에 이상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삼이 남자들보다도 특히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인데 혹시 여기 사물탕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자들 보혈작용이 가장 기본되는 약이 사물탕이라는 약이거든요. 숙지향, 작약, 청궁, 당귀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진 약재인데 이 단삼 하나가 그 사물탕의 효과를 한다 그럴 정도로 보혈작용이 좋은 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몸에 어혈을 제거하기 때문에 여자분들 중에서 생리할 때 막 덩어리져 나온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이제 이 단삼 같은 거 오래 장복을 끓여 두시면은 그런 덩어리 단가를 좀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자궁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단삼이 여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약이고 남자분들한테도 이게 약간 심혈관 질환이 좀 걱정이 된다. 그런 분들은 좀 끓여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취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는 약입니다. 약이라기보다 식품이죠. 마취현 하니까 잘 모르실 텐데 쇠비름 하니까 다 아시겠죠? 그죠? 엄청나죠, 밭에 가면은. 그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게 좋은지 몰라가지고 일단 다 막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혹시 이제 쇠비름 한번 쳐보면은 엄청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잡초라는 게 굉장히 인간의 오만스러운 말이죠. 옛날에 함초도 잡초라고 취급해가지고 염전 같은 거 다 없앴는데 지금은 더 비싸게 취급당하고 있잖아요. 이 마취현도 쇠비름도 예전에는 그냥 밭에서 그냥 농사 방해하는 그런 잡초로 알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약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더 이거 효소 담가서 판매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 이게 좋냐면요. 일단 말이 이빨같이 생겨서 쇠비름이라 하고 가장 완벽한 야생 약초라고도 한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약으로 쓰인 것은 성질이 치우쳤다 그랬죠. 급하다고. 성질이 뜨겁거나 차거나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오행을 따졌을 때 너무 먹기운이 강하다든가 화기운이 강하다든가 수기운이 강하다든가 그렇게 성질이 치우친 게 좋은 약입니다. 그 대신 그런 약들은 장복에서는 안 될 그런 약이죠. 아플 때만 그런 기운이 부족했을 때만 먹는 게 바로 약들인데 이 마취는 이거야 나물로도 먹을 정도로 굉장히 성질이 부드러운데 왜 가장 완벽한 야생 약초라 하냐? 모든 오행, 목화, 토금수의 모든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복령입니다. 복령 아시죠? 우리 시골 가면 옛날에 그 꼬챙이 가지고 소나무 밑을 푹푹 쑤셔가지고 해가지고 느낌이 이제 흙 찌를 때랑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푹 들어간 느낌이면 그게 복령인데 쉽게 말해서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균사체입니다. 균사체. 균사체가 버섯의 일종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은 특히 남자들도 해당되겠죠. 몸이 잘 붓고 뱃속에 늘 더부르가고 할 때 소화 기능을 좀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뱃속에 늘 더부르가고 배에서 늘 꾸룩꾸룩하고 할 때 그런 것을 약간 좀 씻어 내려주는 그런 약을 하는데 왜 일부러 넣어놨냐? 이런 복령은 그런데 맛이 담담해요. 큰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끓여 먹기도 그러고 그런데 이 복령을 부드럽게 갈아 놓으면요. 부드럽게 갈아 놓으면은 색깔
좀 약간 밀가루보다 진할 꿀인지 굉장히 밀가루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양생가들은 이 복룡가루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밀가루 음식 먹을 때 섞어서 반죽해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도 애들 보면 되게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데 괜히 걱정되잖아요. 밀가루 음식만 주기에는 속에 소화에도 안 좋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 집에서 수제비라든가 팔국수 같은 게 드실 때 이 복룡가루를 준비해가지고 반죽할 때 섞어서 반죽하면 속 더부룩한 것들을 좀 없애줍니다.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복룡은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 특히 여자분들, 얼굴에 김이 많으신 분들, 팩에 쓰면 굉장히 좋다. 또 그런 것도 내용을 해놨네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나왔네요. 복룡은 약으로 사용하면서 버섯 종류로 식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역대 양생가들은 복룡을 이용하여 떡, 빵, 죽, 만두 등을 만들어 먹었으며 술을 담가 먹기도 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룡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산사와 더불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약재가 또 단산과 더불어 가장 좋아하는 약재가 산사입니다. 방금 전에 복룡할 때 삼계탕 먹을 때 산사 넣어서 끓여 먹으면 좋다 그랬죠. 그 전에 제가 좀 전에 고기 잘 먹는 방법 할 때 수육으로 먹으면 좋다 그랬을 때 같이 넣어서 끓이면 좋은 약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산사입니다. 산사가 좀 전에 단산 같은 경우는 혈관에 낀 지지를 없애는데 가장 좋은 심근경색이 가장 좋은 약재라면은 산사는 고지혈증에 이상 좋은 약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자주 먹는 중국은 산사를 꼬치구이로 먹고요. 제가 약 선전한 건 아닌데 혈액순환 개선제하면 멍큐란 있죠. 썩큐란의 주 원료가 바로 산사입니다. 왜 혈액순환인데 갑자기 고지혈증 약이 들어가냐? 혈액순환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를 불어넣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노폐물 제거가 있습니다. 자,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 치겠죠. 지금 태풍이 오니까 파도가 세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 몸도 비록 심장 박동에 의해서 피가 돌지만은 피를 도는 기운이 있겠죠. 기가 팍팍 돌아야지만이 피도 팍팍 돌겠죠.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그 혈액순환 그 방법은 기를 보충해 주면서 이런 노폐물 제거하는 방법이라면 지금 반대죠. 왜? 워낙 잘 먹고 잘 사는 세대다 보니까 기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는 충분하기 때문에 피는 팍팍팍 돌려고 하는데 이게 혈관이 돌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노폐물이 많죠. 제대로 못 돌겠죠. 그럼으로써 이 노폐물만 제거해줘도 피가 잘 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서큘란적인 혈액순환 개선제가 뭐냐면은 산소가 주 원료가 돼가지고 혈관 속에 낀 노폐물 제거함으로써 피를 잘 두게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산사 자체가 고지혈증에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분들한테 가장 좋은 약재입니다. 이게 단 굉장히 맛이 쉽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위가 좀 약한 분이라든가 속 시린 분들은 좀 한번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신미를 죽여서 드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고기 같은 거 이제 수육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삼계탕 같은 거 끓일 때, 그것을 약간 넣어서 끓이잖아요. 먹을 때는 이게 지방이 불어있는 건 모르잖아요. 근데 설거지 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설거지 할 때 훨씬 부드럽게 닦입니다. 설거지 할 때 이게 지방 자체 분해시키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단삼은 뭡니까? 혈전이라든가 그 심근경색 예방에 굉장히 좋은 약이라면은 이 산사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분들한테 굉장히 권하고 싶은 그런 약입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나오죠. 산사를 항상 복용하면 협심증,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병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랬네요. 여기 이 말도 있네요. 동양에서는 고기 먹고 체했을 때 소화제를 썼으나 서양은 순환기 질환 치료약으로 사용됐다. 서양산사, 서큘란을 만드는 주 원료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상엽 보겠습니다. 상엽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상엽은 뽕나무 이파리죠. 제일 먼저 신경성 고혈압에 좋다고 나오는데요. 고혈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술도 많이 먹고 육식도 많이 먹고 몸이 비대해가지고 그런 고혈압이 비대해가지고 막 숨 씩씩거리고 뒷목이 당기고 하는 그런 고혈압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르고 신경 예민한데 매일 말랐는데 굉장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 거기다가 신경성 고혈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화병이라 그러잖아요.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신경 위로 치솟겠죠. 그렇죠? 그래서 뒷목이 뻣뻣하고 혈압이 높아지는 건데 그런 분들한테 좋은 게 바로 상엽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감사 기간이라든가 평소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뒷목이 뻣뻣하고 굉장히 눈도 자기주 충혈되고 그런 분들은 이 상엽 같은 것을 구에다가 차로 끓여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상해과 국화 같은 걸.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이파리 종류 같은 약은 팔팔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차 내리는 망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멸치, 우리가 된장 끓일 때 멸치 넣는 그 망 있죠. 그런 망에다 이 상해부를 구해가지고 마른 상해부 구해다 가지고 넣어가지고 담가만 넣으면 됩니다. 근데 뭐 담가만 넣고 하루 종일 훌쩍훌쩍 마시세요. 그러면 이제 뒤에 좀 뻣뻣한 그 열을 싹 날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열을. 뒷목이 뻣뻣하거나 내가 너무 예민하고 개인 심장이 두근거리고 신경 쓰다 보니까 눈이 늘 충혈되어 있고 그런 분들은 이 상액 같은 걸 준비를 해가지고 뭐 팔팔 끓일 필요도 없습니다. 뜨거운 물에 담가만 넣어가지고 충분히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시로 마셔주세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약재 활용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들 하세요. 그래서 꼭 어디 가가지고 약을 지어 먹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지어 먹을 약은 전문가들한테 본인이 아팠을 때 따로 의뢰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성식증을 아셨다가 집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면 됩니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난 옥미수죠. 옥수수 수염이죠. 이 흔해 빠진 옥수수 수염 가지고 그렇게 히트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음료 제약회사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잘 꿰뚫어 본 거죠. 워낙 잘 먹고 잘 사는 세대다 보니까, 그죠? 요새는 그 전에는 매 홍삼 음료라든가 꿀음료 요새 누가 안 찾습니다. 헛개나무 음료라든가 이렇게 몸을 스스로 알거든요. 워낙 잘 먹기 때문에. 그래서 옥미수 자체가 몸에 부종 빼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죠. 옥수수 나올 때인데요. 가가지고, 근데 옥수수 수염은 일단 한번 삶아버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삶기 전에 좀 버릴라는 것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대로 놔두세요. 그래가지고 먹을 때 좀 해가지고 세척해가지고 그냥 끓여 먹어 드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죠. 혈당 검사, 혈당이 높을 때도 꾸준히 복용하면 당뇨병도 예방한다 그랬네요. 혈압과 혈당도 내리고. 네. 이렇게 뭐 옥수수 수염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의인, 율무죠, 율무. 그 율무 하면 남자분들 자판기에서 커피라든가 뭐 뽑아 먹을 때 가장 잘못된 상식이 뭡니까?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율무 먹으면 정력이 떨어진다더라. 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안 드실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율무 자체가 몸에 있는 붓기, 잉여수분이죠. 몸에 있는 그런 붓기라든 잉여수분을 빼는데 이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눈 밑에 물사막이 난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죠. 율무를 꾸준히 먹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눈 밑에 물사막이 난다든가 몸이 잘 붓는 분들, 율무를 갈아가지고 꾸준히 좀 볶아가지고요. 갈아가지고 미숫가루식으로 드신다든가, 그리고 패크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때 물사막에도 크게 봤을 때 피부 암의 일종이잖아요. 혹이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그 암 치료에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몸에 있는 그 수분을 빼다 보니까 소변을 좀 자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오해를 하죠. 남자분들이 괜히 소변 자주 보면은 내 정력이 좀 떨어졌나 그런 착각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율무차가 먹으면 정력이 좀 안 좋다더라 그런 어떤 안 좋은 게 많이 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살집이 좀 있고 숨 씩씩 거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 몸이 잘 붓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손을 딱 쥐었는데 자기 손 같지가 않고 부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율무를 좀 꾸준히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하고 개인적으로 안 하는데 다이어트 약 처방들 보면 율무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몸에 있는 붓기도 빼주고 또 일단 곡물류기 때문에 속이 든든하잖아요. 다이어트의 기본 제일 이론칙은 일단 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무가 굉장히 그런 붓기 빼는데 좋은 약이다. 그런 약이고요. 이런 경우 제일 마지막에 이런 나오죠. 습으로 인해서 몸이 잘 부어서 사지가 마비되거나 부정이 좋고 그래서 몸이 비습한 사람, 즉 잘 붓고 좀 뚱뚱한 사람이 디스크가 있거나 관절이 붓고 아프거나 또 몸이 무거운 사람에게는 율무로 죽을수록 꾸준히 복용하면 부정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모든 문짝들 중에서 가장 먼저 찌그러지고 삐뚤어진 문짝이 어디 문짝입니까? 화장실 문짝이죠. 습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관절이 다 닳아가지고 무릎 아픈 경우 어쩔 수가 없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상체 1kg를 무릎이 받는 하중은 약 3내지 4kg라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잘 붓고 그런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왔을 때 그런 분들한테 특별히 이제 관절에 좋은 약도 넣긴 하겠죠. 그러지만은 그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하고 쓰는 약이 위에 붓기를 좀 빼는 약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저 앞에 1km 떨어진 무슨 어디 마트까지 걸어간다 그랬을 때 가다 뭐 예를 들어 5km 짐을 3km짜리 짐을 이고 갑니다. 이고 가다가 너무 힘들 때 3km만 내려놔도 굉장히 가볍잖아요, 몸이. 바로 그겁니다. 그 굉장히 힘들 때 몸 약 3kg만 가볍게 해줘도 이 무리 받는 하중은 약 10kg 정도 하중을 덜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잘 붓고 무릎이 시큰거리게 아프신 어르신들 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몸에 약간 습기를 없애주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좋은 약이 많이 쓴 약이 바로 또 율무입니다. 율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구자. 헛개나무 열매죠. 이것도 왜 넣어놨냐면은 하도 많이 찾으셔서 넣어놨습니다. 그놈의 헛개나무 열매 프로젝트 요구르트 하나 때문에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 또 다시 또 찾는 사람 없어졌잖아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이게 이제 숙취해서 좋고 간에 좋다고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질이 굉장히 찹니다. 그래서 간에 좋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몸이 냉하거나 찬 분들이 오래 먹으면 좋을 일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터넷 한번 검색해보세요. 헛개나무 열매 꾸준히 먹고 간이 상한 분들도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몸이 좀 열이 많고 또 아니면 술을 많이 먹은 다음날에만 이렇게 좀 드신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일단 성질이 굉장히 찹니다.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열한 사람도 장복에서 안 좋지만 특히 더더구나 냉한 분들이 피곤해 내 간이 안 좋나? 그래가지고 그 몸이 냉한 분들이 오래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헛개나무 열매도 이게 간 열을 꺼주는데 좋지만은 단 몸이 냉한 분들은 자중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나눈 게 오리나무입니다. 오리나무도 헛개나무 열매와 똑같습니다. 간 열을 꺼준다고 해놨죠. 근데 딱 이 한 줄 써놓으려고 왜 올려놨냐. 일부러 올려놨는데요. 우리 숙취 해소 음료 요새 시중에 엄청 많이 나와 있죠. 뭐 컨디션이네, 모닝이네, 모닝케어네, 뭐 여명 808 많잖아요. 근데 제일 그나마 좀 많이 찾고 인기 있고 하는 게 여명 808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명 808 성분이 뭔가 봤어요. 그게 주 원료가 바로 오리나무입니다. 오리나무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헛개나무 열매랑 오리나무를 이제 그 문헌을 한번 연구 논문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 마우스 실험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쥐 3마리를 가져다가 AG, BG, CG를 나누죠. 그래서 요즘요 3G죠, 3G. 그래서 A란 쥐에다가는 A, B, C G에다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알코올을 주입을 하죠. 알코올을 똑같은 양을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0분 정도 지난 후에 A란 쥐에다가는 헛개나무 추출액을 주입을 합니다. B란 쥐에다가는 오리나무 추출액을 주입을 해요. 그리고 C란 쥐에다가는 헛개나무 열매와 추출액과 오리나무 추출액을 1대1 혼합해서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약 30분 정도 지난 후에 피를 뽑아가지고 피 속에 남아있는 잔여 알코올량을 조사를 하니까 가장 그게 분해가 많이 된 게 그 CG였습니다. 그래서 헛개나무 열매하고 오리나무를 1대1로 혼합한 액이 가장 알코올 분해 효과가 좋다는 그런 연구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봤냐면은 그 여명 808 궁금해가지고 봐봤어요, 한번. 도대체 이것은 재료를 전 다 뒤에 써놓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써놓은 것들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온 게 제일 많이 들어간 군약입니다. 군약. 조금 전에 말한 서큐란도 제일 앞에 써지는 게 바로 그 산사입니다. 산사. 근데 여명 808 보니까 오리나무가 제일 먼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리나무하고 헛개나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그 연구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입하셔다가 술 굉장히 많이 먹은 다음날 그냥 팔팔 끓여가지고 피트병에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드세요. 그냥 하루 정도는. 그래서 간 열도 좀 꺼주고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도 좀 분해하는 그런 어떤 생활 방법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일부러 많이 넣어놨어요. 왜 강의 가면 이제 여자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년 이후로는 전립선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에 좋은 거 하면 다들 어떤 새로운 것을 보내달라 그러는데 가장 흔하고 가장 좋은 게 토마토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런 말이 나오죠. 238조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을 보면은 암 예방 그래가지고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등등이 있는데 전립선암을 비롯한 각종 암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데 토마토를 일주일에 10개 이상 먹으면 전립선암 발생 확률을 45% 줄일 수 있어 중년 남성들에게 특히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로 갈수록 나이 들수록 남자들한테 천형이라 그러죠. 전립선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좀 소변이 좀 이렇게 자주 마렵거나 특히 잔뇨감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분들은 하루에 꼭 한 개씩이라도 토마토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마토
토마토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과일은 일단 그 색소가 어떻게 보면 노화 방지 물질입니다. 색소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요. 이 과일들이 익어가면서 자외선이라든가 햇빛, 눈보라, 그걸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겨내기 위한 자기 스스로의 방어 물질 만드는 게 바로 색소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속에는 라이코펜, 리코펜이라 불리는 그런 붉은색 색소가 있는데 이게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즉 노화 방지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아내가 천식이 심해가지고 예, 예. 도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도라지는 그 홍삼처럼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있던데. 홍삼처럼 홍삼 편처럼 만든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예, 이제 도라지를 먹을 때요, 이제 그냥 백도라지 막 끓여서 먹으면 씁쓸하고 쓰고 그래가지고 먹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도라지를 그 홍삼처럼 만든다는 게 아니라 꿀에 재서 먹는단 말일 거예요. 그래서 도라지를 우리가 유자청 담듯이 꿀에 재가지고 그것을 이제 차식으로 끓여 먹는다든가 아니면 너무 답답하고 기침이 나오고 특히 이제 지금 그런 분들 없는데 아마 한 달 전 정도만 해도 기침 환자가 대부분이 많았어요. 그게 근데 사람들 다들 기침만 하면은 재채기만 하면은 이게 감기로 착각들 하십니다. 그건 감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일단 감기는요. 재채기는 기본이고 일단 몸에 열 나는 게 수반돼야 됩니다. 열 뜨는 것이. 그런데 열을 놓고 기침만 한다 그것은 이제 폐가 약간 먼지가 못 이겨낸다든가 폐가 너무 건조해졌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담배를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폐를 꾸준히 보호하기 위해서 드실 때는 꿀에 재가지고 드시면 좋고요. 갑자기 이제 폐가 너무 지금 막 간질간질하고 안 좋다 그럴 때는 그 쿠커기 있죠. 아니, 보온밥솥도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그 생도라지 한 움큼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배 있죠, 배를 잘게 썰어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지그다 해놓으면은 다 우러나오겠죠. 어떻게 배가 싹 나오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배 속을 파가지고 거기다 도라지 넣어가지고 그 뚜껑 덮어가지고 아랫목에 놔뒀잖아요. 그 녹그릇 안에 담아가지고 아랫목에다 하루 이틀 놔두면 그게 지그시나 다 물처럼 되거든요. 그걸 많이 마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폐가 너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좀 전에 질문하셨던 그 홍삼처럼 먹는다는 것은 아마 꿀에 재가지고 먹는단 말일 겁니다. 그래서 꿀에 재가지고 차로 마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남은 거 다 씹어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폐에 좋은 것은 요즘 수세미도 좋고요. 수세미 좋고 아무튼 도라지 이상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쓸 때 모든 폐에 관계된 약은 도라지 약진으로 길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길경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쪽으로. 또 질문 한 2개 정도 더 받겠습니다. 네, 예. 술을 담궈가지고 예. 밤에 한 당, 자기 하나 먹잖아요. 예, 예. 가지수가 많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가지수가 많을 때는요. 예. 이제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그냥 로테이션으로 일주일씩 로테이션 드십시오. 그리고 참 이제 좋은 질문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그런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고 약들은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아실 게 일단 섞지 마십시오. 이제 저희 같은 전문 하다 보니까 의사에 저희도 함부로 절대 안 섞습니다. 이미 검증된 방법으로 섞습니다. 검증된 방법으로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이것저것 넣으면 맛이 없어버리잖아요. 물감을 섞을 때도 한두 개 섞으면 색깔이 참 예쁘게 나오죠. 이것저것 다 섞어버리면 물감이 회색돼 버리잖아요. 약도 그렇습니다. 약성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두 개 좀 공식 따라 좋게 섞으면 굉장히 효과도 좋은데 이게 뭐 머리도 좋으니까 이것도 넣고 나 귀도 안 좋은데 귀 좋은 거 넣어버리고 간도 안 좋은데 간에 좋은 거 넣어버리고 내 정력이 안 좋아 정력이 좋은 거 넣고 하면은 이게 약이 자탕돼 버립니다. 왜? 약이 성질이 그러잖아요. 어떤 것은 머리에 좋은 것은 머리를 맞게 하는 것은 기운 자체가 올라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좀 전에 말한 상엽이라든가 국화 같은 특히 박하 같은 거 머리가 어지러워 무거울 때 우리 박하 사탕 먹으면 화하잖아요. 약성이 굉장히 가볍죠. 위로 싹 올라가려고 하고요. 또 반대로 이 아래로 작용하는 약들은 뭡니까? 약성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아래 쭉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요. 성질 자체가. 그런데 그게 좋다고 두 개 섞었을 경우에 하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잡탕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그냥 따로따로 담아가지고 먹는 게 좋은데 근데 그때 또 고민이죠. 이게 정력이 좋은 것도 먹어야 될 것 같고 머리도 아픈데 그래서 오전에는 머리 아픈 약 오후에는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래요. 이제 몸에 좋은 약재를 물로 끓여주실 때도 일주일씩 돌아가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번 주에는 그 드신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약을 우리가 술에 담는다든가 이렇게 설탕에 재는 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잘 뽑아서 먹으려고 재는 겁니다.
옛날에 같이 물자가 없었을 때, 옛날에는 예를 들어 봄에 난 것을 봄에 채취를 못 해놓으면은 구할 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최소 1년, 2년 보관하기 위해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왜 워낙 물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저장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됐고, 장아찌라든가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장아찌는 입맛을 돋구니까 다른 의미긴 한데, 효소 담그는 거라든가 술 담그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물자가 흔한 시대에, 이렇게 물자 흔한 시대에 오래 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결국은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추출해서 그 성분을 먹기 위해서 위한 건데 그 수레 같은 거 술에다 담가 놓으면 보통 한 두세 달이면 다 우러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래 1년씩 보관하면 뭐합니까? 그때부터 없애라 그래서 하루아침 없애지 마시고 또 담가 놓으시고 그냥 하루에 한 잔씩 드시고 떨어지면 또 담그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효소 같은 것도 담그실 때요. 저는 효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효소 담그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담그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설탕을 해서 1대1로 많이 재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물자 풍부한 시대에 1대1로 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효소 담그는 게 너무 설탕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죠. 먹을 때. 그래서 먹을 때 드실 때 물로만 최대한만 희석해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씩 보관할 거 아니면은 설탕을 약 20% 정도만 해도 충분하답니다. 20% 많게는 30% 정도만 해도 굳이 1대1로 안 해도 그래도 충분히 다 우러나온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체에 걸러가지고 그래서 드실 때 물로 최대한만 희석을 해가지고 드시면 된다 그래요. 이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문가한테. 왜냐하면 저는 효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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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소두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아프지 않으면 굳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홍삼 자체도 결국은 성질이 인삼이거든요. 우리가 술을 못 드신 분들, 술을 덜 취하기 위해서 뭡니까? 칵테일 만들어 먹잖아요. 가장 대중적인 칵테일, 그 소맥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맥주만 먹자니 오줌만 이렇게 아쉽고, 소주만 먹자니 너무 더가고 해서 칵테일 만든 게 소맥인데 결국은 취하잖아요. 아무 연한 칵테일도 취합니다. 홍삼이 인삼의 사포닌의 성분을 구중구포를 해가지고 변화시켜서 그 열적인 것을 주겠다 하지만은 홍삼의 성분은 결국은 인삼입니다. 그래서 기를 보충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그럴 때, 한데 굉장히 몸이 열이 많고 그럴 때는 홍삼을 한두 달 먹으면 되겠지만은 피곤하지도 않는데 굳이 계속 기를 불어넣어봐 좋을 건 없습니다. 그냥 딱 피곤할 때, 그리고 또 그런 경우 느끼고 굉장히 피곤할 때 한 달 정도 먹으면은 굉장히 효과를 보는데 이제 계속 먹으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몸이 만성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험생들 공부한다 피곤하고 특히 남편분들 일하느라고 피곤하고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고 그래서 계속 홍삼을 많이 대주는데요. 정말 피곤할 때 한 달 정도 딱 먹은 다음에 피로가 좀 이겨낸다 그러면 그때부터 운동을 한다든가 다른 음식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절하셔야지 인위적으로 막 기를 계속 불어넣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은 어떤 의서에도 임금님들 인삼, 홍삼 대놓고 장보겠다는 건 없습니다. 네. 질문 한두 개 더 받겠습니다. 예. 예. 저요? 그게 참, 저는 정확히 한 약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진맥을 솔직히 못하게 됐는데, 한 약사입니다. 한방과 전문의 약사인데, 판례적으로 진맥도 괜찮다고 나오기는 했습니다. 괜찮다고 나오긴 했는데, 더 속마음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맥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보기는 합니다. 왜? 약간 그런 온한 분들이 있고,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맥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가 의서에 보면 맥이 28가지로 나누거든요. 옛날 분들은 맥을 잘 보셨다 그래요. 왜? 다들 지금 하루 종일 24시간 불이 켜져 있다 보니까 한각에 태야되죠. 옛날에는 저는 신안 섬이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호롱불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호롱불 켜고 제 첫 전화 기억이 초등학교 때 딱 돌려서 교환받는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호롱불 살다 보니까 어두우니까 막 감촉을 하다 보니까
손이 감각이 발달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맥을 굉장히 잘 구별을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돼 있고, 다만 이 사람 속에 열이 있는가, 이 사람 맥이 좀 빠른가, 맥이 붕 떴는가 가라앉는가, 기본적인 걸 구별을 하는데, 그건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에 제 맥은 굉장히 좀 붕 떠고 맥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성질이 급해요. 그럼 저를 전혀 모르는 분이 저하고 전화를 통화를 했을 때,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오늘 처음 뵀지만은 저보고 성질 느긋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성질 급하다 보니까 가끔 더듬는 게, 생각은 이미 여기 있는데 말은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미 생각은 저 앞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저를 모를 때, 전화만 받았을 때 저를 보고 누가 성질 차분한 사람으로 느끼겠습니까? 맥을 안 짚어도 이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딱 들어올 때 걸음 톤만 봐도 압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목소리 톤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다릅니다. 저같이 성질이 급하고 좀 그런 분 눈빛이 좀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표현하는 그윽한 눈빛은 못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윽한 아름다운 눈빛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남자분들 중에서 그런 눈빛에 여자분들이 좀 많이 반하시던데, 그런 분들은 성질이 차분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막 쉽게 말해서 좋게 말해 기가 막 넘치다 보니까 좀 반짝반짝한 편이에요. 막 급해요. 이런 분들은 어디 아플 때 가잖아요. 제일 편합니다. 다 말을 해요. 그런데 좀 우뭉스럽다 그러죠. 가만히 와가지고 지켜보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근데 들어올 때 보면요. 저 같은 사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누가 봐도, 소화력도 왕성하고 기가 좀 있구나.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일단 속이 안 좋으면 이렇게 걷잖아요. 안 좋으면. 그런 식으로 딱 들어왔을 때 굳이 맥을 안 짚혀도 좀 몸이 좀 약하거나 몸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기운 약하신 분들 좀 이렇게 걷습니다. 등을 굽고. 충분히 중요해 보십시오. 그지만은, 우리가 이제 맥에 대한 한상을 심어놓는 게 이 드라마에서 다 심어놨습니다. 드라마에서. 뭐 실로 짚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손으로 직접 대도 맥을 느낄까 말까 하는데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몰래 옛날에는 이제 그 어전을 한 번은 못 본다 그래서 가리고는 봤겠죠. 가리고는 봤고. 그나마 지금 저희 나라에서 그 맥을 잘 짚으신 분들은 대부분들이 예전부터 해가지고 최소 2만 명 이상이었던 환자 보다 보니까 이 감각으로 이분 맥이 좀 이러구나 아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의외로 맹인분들 중에 많습니다. 워낙 척이 발달했잖아요. 그분들은 이 촉진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 이 망진이 안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이제 그냥 설명만 해가지고 하면 괜히 뭐 안 한 것 같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괜히 하지만은 짓기 전에 이미 그 사람 어떤 들어올 때 걸은 모습이라든가 말투라든가 또 이제 그런 거 보고 또 반대로 생긴 외모가 갖고도 대강 압니다. 대강. 그래도 여러분들 한의원 같은 데 가면 꼭 점쟁이같이 이야기하는 게 대강 반 딱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여자분들 계신데, 딱 우리가 오면 이제 그런 걸음걸이라든가 목소리 톤도 보지만은 안색도 많이 봅니다. 특히 입술 색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보는데, 남자분들은 그런 경우 없는 여자분들 화장으로 위장을 하고 가버리다 보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볼 사이도 아닌데 좀 맨날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한의원 약지로 갈 때는 화장 안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저 어차피 오신 분들 저도 많이 볼 일 없으니까요. 그래서 왜냐면은 하다못해 이 주름 위치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피근한 예로 눈가에 주름 많이 진 분들은 깜짝깜짝 잘 놀래거나 잘 웃기 때문에 주름이 빨리 가요. 여자분들 중에서 다른 데보다 별로 눈가에 주름 많이 간 분들, 남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심장에 열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심장에 열이 많다 보니까 잘 놀래고, 그런 분들은 남들 웃지도 않는 혼자 막 웃기다 웃고, 잘 웃으니까 당연히 주름이 빨리 가겠죠. 또 다른 예로 입가에 주름이 굉장히 빨리 온 분들이 있어요. 입가에 주름이. 그런 분들 굉장히 소화기가 또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우리가 보고 대강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싹 위장을 하고 가면은 똑같은 돈 대고 약 짓는데 하나라도 정보를 많이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어차피 계속 볼 사이도 아닌데 그냥 민낯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진맥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맥도 참고는 되지만은 100% 진맥이 다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망문문절이라 그래서 망진, 보는 것, 문진, 물어보는 것, 또 문진, 듣는 것, 제일 마지막에 절진 만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맥진에 대한 너무 환상을 좀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하나만 딱 더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한번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